아침 햇살이 베란다로 천천히 스며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창밖으로 펼쳐진 거리를 바라보는 그 고요한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른 적 없으신가요? 이 작은 공간에 내 손으로 직접 키운 나무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품고 가까운 원예점이나 대형마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언제나 비슷한 나무들만 진열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감귤나무, 어딜 가도 거의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쯤 이런 의문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왜 항상 똑같은 나무들만 있을까? 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무가 이렇게 한정된 것처럼 느껴질까? 사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운반이 쉽고 대량 생산에 적합한 품종들만 유통 과정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정해놓은 선택지 안에서 우리는 그동안 조용히 정작 자신이 원하는 나무를 포기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가정에서 키우기 쉽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열매를 맺어주는 과일 나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단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트 진열대에 오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직접 기르고 수확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나무들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한국의 기후와 생활 환경에 잘 맞고 베란다 화분 하나, 햇볕 한 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과일나무 7가지입니다. 이 나무들은 단순히 열매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베란다 문을 열 때 느끼는 작은 설렘, 계절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나무의 모습, 그리고 내 손으로 길러낸 열매를 처음 수확하던 날의 그 뿌듯함까지 함께 선물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나무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나무는 미니 키위입니다. 이름을 처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를 한번 알고 나면 왜 진작 이런 나무를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제 이웃에 60대 초반의 정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몇 해 전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따라 미니 키위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초록 덩굴이 자라는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그 베란다 앞을 지나가던 순간 어디선가 은은하고 상큼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알고 보니 미니 키위가 익어가는 냄새였습니다. 난간을 따라 작고 동글동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 열매들을 하나씩 따면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도 하나둘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과일나무 한 그루가 아파트 복도에 작은 가을 풍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니 키위는 한국의 겨울 추위를 잘 견디는 나무입니다. 강원도나 충청북도처럼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도 별다른 보호 없이 계절을 이겨냅니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해마다 꾸준히 열매를 맺어주는 믿음직한 나무입니다. 덩굴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란다, 난간이나 울타리를 따라 유인해주면 자연스럽게 초록빛 담장이 만들어집니다. 아래로 넓게 퍼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며 자라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나무를 고르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키위는 보통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어서 둘을 함께 심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혼자서도 열매를 맺는 자가수분 품종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품종을 선택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열매는 크기가 작지만 비타민이 풍부해 하루 활력을 채워주기에 충분합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손질이 간편하고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간식처럼 꺼내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내 손으로 키워낸 열매라는 사실이 그 맛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미니 키위가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무라면 이번에 소개할 두 번째 나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일상의 향기와 생기를 더해주는 나무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마이어 레몬입니다. 레몬을 좋아하시지만 직접 키우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마이어 레몬은
일반 레몬과는 다릅니다. 레몬과 만다린 오렌지가 자연적으로 결합되어 탄생한 품종으로 맛이 훨씬 부드럽고 향이 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나무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레몬 하나를 사면 보통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하나씩 살 때마다 잠시 망설이게 되는 그 가격입니다. 그런데 마이어 레몬 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베란다에서 직접 따서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무는 1년 내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꽃이 지기도 전에 다음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갈 즈음이면 또 다른 열매가 준비되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같은 공간에서 더 자주,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꽃이 필 때면 베란다 전체가 은은한 향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기 이전부터 그 꽃향기만으로도 충분히 이 나무를 드릴 이유가 됩니다. 60대 초반의 지호 씨는 처음에 이 나무를 화원에서 작은 화분으로 들여왔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남양 베란다에 두었더니 생각보다 빠르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처음으로 노랗게 익은 레몬을 발견했을 때 지호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작은 화분에서 자란 노란 열매 하나가 그날 아침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한국 기후에서 마이어 레몬은 남양 베란다의 햇볕만으로도 충분히 잘 자랍니다. 겨울이 되면 실내로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뿌리가 화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동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수확한 레몬은 활용 방법도 다양합니다. 얇게 썰어 꿀에 재워 꿀레몬청을 만들거나 냉동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차에 띄워 마셔도 좋습니다. 차가운 물에 한두 조각 띄우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직접 기른 레몬으로 만든 꿀레몬청 한 병은 가족에게 건네는 작은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껍질이 얇고 과즙이 많아 용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연에서 자란 레몬의 향은 마트에서 사온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이어 레몬이 일상의 향기와 따뜻한 생기를 더해준다면 세 번째로 소개할 나무는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건강을 지켜주는 나무입니다. 세 번째 나무는 아로니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수합니다. 화려한 색도 강한 향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열매 안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하게 되는 건강의 핵심이 조용히 담겨 있습니다. 화려함보다 실속을 중시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나무에 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한때 왕의 열매라고 불렸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 킬로그램에 35,00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충청북도 단양을 중심으로 한국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가정 텃밭이나 화분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영하 40도의 추위에서도 살아남는 나무입니다. 강원도의 혹독한 겨울에서도 끄떡없고 토양이 척박해도 스스로 뿌리를 내립니다. 병해충에도 강한 편이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열매의 떫은 맛 때문에 새들도 잘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농약 없이도 깨끗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잎 색깔도 함께 물들어 정원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바꾸어주는 장식 효과도 있습니다. 열매는 매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수확합니다. 짙은 보라색 열매가 가지마다 가득 달리는 모습은 처음 보는 분들에게 적잖은 감동을 줍니다. 다 자란 나무 한 그루에서 5kg에서 10kg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영숙 씨는 마당 한켠에 아로니아를 2그루 심어 두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수확한 열매를 말려 유리병에 보관해두고 겨울 내내 조금씩 꺼내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십니다. 그 짙은 보랏빛 차 한 잔이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끔은 말린 열매를 소분해 자녀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해마다 꾸준히 열매를 내어주는 아로니아는 한 번 심어두면 오랜 세월 곁을 지켜주는 나무입니다. 아로니아가 조용한 힘으로 건강을 채워준다면 네 번째 나무는 그보다 조금 더 진한 맛과 선명한 존재감으로
우리 공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나무입니다. 네 번째 나무는 블랙 라즈베리입니다. 이름을 들으면 복분자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블랙 라즈베리는 복분자와는 다릅니다. 색이 더 짙고 맛이 더 깊으며 향도 한층 진합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달콤 쌉싸름한 맛과 여우는 처음 먹어본 사람도 금세 그 매력에 빠지게 만듭니다. 64세의 순자 씨는 처음 이 열매를 맛봤을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웃집 담장을 따라 자라던 나무에서 익은 열매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톡 터지는 식감과 함께 깊고 풍부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바로 묘목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찾아봤다고 합니다. 지금은 담장을 따라 나무를 색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가지마다 가득 달린 짙은 열매들이 그녀의 마당을 작은 과일 정원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나무는 토양이나 환경을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장소라면 어디서든 잘 자랍니다. 담장이나 울타리를 따라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위로 뻗어오르며 열매가 가득 달린 초록벽이 만들어집니다. 그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시각적인 만족감이 크다는 점에서 도시형 주택에도 잘 어울리는 나무입니다. 수확한 열매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설탕에 재워 청을 만들거나 잼으로 끓여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 올려 먹거나 냉동 보관해 두면 계절에 상관없이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려서 차로 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혈액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 라즈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가시가 적다는 것입니다. 일반 베리류에 비해 가지에 가시가 거의 없어 수확할 때 손이 긁히는 불편이 적습니다. 일반 나이가 들수록 작고 날카로운 것에 더 민감해지는 만큼 이런 점 하나가 나무를 대하는 마음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그루만 있어도 공간을 풍성하게 만들고 맛과 건강을 동시에 선물해주는 나무입니다. 블랙 라즈베리가 진한 풍미와 생기로 공간을 채워준다면 다섯 번째 나무는 그 편안함을 한 걸음 더 끌어올려주는 나무입니다. 다섯 번째 나무는 가시 없는 블랙베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가지에 가시가 없는 블랙베리입니다. 일반 블랙베리와 열매 모양은 비슷하지만 나무를 가까이 대하는 순간부터 그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차이가 나무를 키우는 경험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손끝이 예전보다 조금 더 민감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원예 장갑을 끼고도 가시에 긁히는 불편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시 없는 블랙베리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두 손으로 편안하게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수확이 두렵지 않으면 나무를 키우는 일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 이 나무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해충에도 강한 편입니다. 처음 과일나무를 키워보시는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덩굴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담장을 따라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초록 담벼락이 만들어집니다. 눈으로도 즐기고 손으로도 수확하는 두 가지 기쁨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열매는 달콤한 맛이 강하고 껍질이 얇으며 과즙이 풍부합니다. 바로 따서 먹어도 좋고 냉동 보관해 두면 계절에 상관없이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무디로 갈아 마시거나 요거트에 올리거나 잼으로 끓여두는 방법 모두 잘 어울립니다. 한번 재배를 시작하면 해마다 넉넉한 수확을 안겨주고 관리도 복잡하지 않아 꾸준히 곁에 두기 좋은 나무입니다. 수확할 때 허리를 많이 굽히거나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나무를 적당한 높이에 유인해 두면 자연스럽게 손이 닿는 곳에서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발판을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직접 키우다 보면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소중해지는 장점입니다. 가시 없는 블랙베리가 수확의 편안함을 선물해준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일곱 번째 나무는 그 자체로 작은 기적과도 같은 나무입니다. 일곱 번째 나무는 외성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 크고 넓게 자라 마당이 넓지 않으면
키우기 어렵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있어도 선뜻 도전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성 무화과는 전혀 다릅니다. 키가 낮고 가지가 많이 뻗지 않아 큰 화분 하나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베란다든 마당 한켠이든 건물 옥상이든 햇볕만 잘 든다면 어디서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특별한 이유는 한 해에 2번 수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수확은 6월에서 7월 사이, 두 번째 수확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 꽃 한 번에 열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해 안에 2번의 수확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일나무에서는 쉽게 얻기 어려운 특별함입니다. 62세의 민준 씨는 베란다에 외성 무화과 화분을 들여놓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첫 해 가을 처음으로 열매를 수확해 직접 무화과 잼을 만들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잼 한 병을 옆집에 건넸더니 소문이 퍼져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층 이웃들이 하나둘 묘목을 구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가 만들어낸 작지만 따뜻한 이웃 간의 연결이었습니다. 열매는 껍질이 얇고 과육이 부드러우며 단맛이 깊어 디저트처럼 즐기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무화과청을 담가두거나 잼으로 만들어 오래 두고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리묵,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에 도움을 주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하게 되는 영양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주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뿌리가 강하게 뻗지 않아 바닥을 들어올리는 일도 없고 화분째 옮길 수 있어 관리가 유연합니다. 계절에 따라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기만 해도 나무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랍니다. 공간, 시간, 정성의 균형을 지키면서도 달콤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나무, 그것이 바로 외성 무화과입니다. 지금까지 7그루의 나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나무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그루의 나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겨울 추위도 이겨내는 미니키위, 1년 내내 꽃을 피우는 마이어 레몬, 왕의 열매라 불리던 아로니아, 진한 풍미의 블랙 라즈베리, 가시 없이 편안한 블랙베리, 그리고 한 해에 2번 열매를 맺는 외성 무화과까지. 이 나무들은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이 나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과나 배처럼 대형마트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과일만이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키우기 쉽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이 나무들이 지금 우리에게 더 잘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매일매일 쌓여가는 작은 기쁨입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어느 날 문득 베란다 문을 열었을 때 빨갛게 혹은 노랗게 익은 열매가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느낌은 어디서도 살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가꾸고 내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순간 그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넓은 땅이 없어도 전문 지식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무는 언제나 심는 그날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베란다에 햇살 한 줄기,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그루의 나무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공간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계절마다 달콤한 선물을 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베란다에, 여러분의 마당에,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